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피습 이후 이틀 만인 오늘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피격으로 다친 오른쪽 귀에 흰색 붕대를 감은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일정에 참석해서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오늘 김선희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입은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 네. 이 건재한 모습을 꽤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막한 위스콘신주 밀워키 행사장 모습부터 좀 함께 보실까요? 예. 네, 화면... 이틀 전 이제 피격으로 다친 오른쪽 귀에 흰색 붕대, 거즈를 댄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지금 레드카펫 위를 걸어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공식 행사장 입구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자 장례에 참석했던 많은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와 함께 환호를 쏟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른쪽 귀 총알이 스치고 지나갔죠. 그쪽에 흰색 봉대 거즈를 댄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공화당의 상징인 빨간색 넥타이 맸습니다.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연거푸, 지금 이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땡큐 감사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또 가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밤 9시쯤인데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공식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재를 과시하면서 지지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포함해서 가족, 또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트럼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JD 벤스 상원 의원이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격 이후 첫 공식 등장이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말을 할까 관심이 집중됐는데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됐죠. 그렇습니다. 대의원 2,387명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한번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된 건데요. 2016년, 2020년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사실상 트럼프의 대관식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경쟁자인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이죠. TV 토론 이후에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당시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이 불굴의 강한 이미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서는 이미 대선 승리는 우리가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저희가 잠깐 봤는데 그동안 사실 이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과연 누가 될까 이 부분 상당히 이제 궁금했는데 오늘 이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상원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어떤 인물이에요? 오하이오주 출신의 이른바 흑수저의 그 상원 의원인데요. 흑수저요. 이 벤스 상원 의원이 그야말로 트럼프의 남자로 간택을 받은 거죠. 초선 의원입니다. 39살이고 소위 밀레니얼 세대 정치인입니다. 1952년 이후 최연소 부통령 후보인데요. 초선이니까 정치 경력은 굉장히 짧지만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선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러스트벨트가 있습니다. 미국 오대호 주변에 과거에는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공업지대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쇠락한 이 러스트벨트를 대표하는 오하이오주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후에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또 벤처캐피탈 기업인을 거쳐서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상징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신의 성장 이야기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러스트벨트 지역 미국인들의 어떤 상실감을 파고든 회고록 책을 썼는데요. 힐빌리의 노래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힐빌리라는 게 뭐냐면 가난한 백인 노동자를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요. 이 책에서 가난한 백인들이 처한 어떤 현실, 또 구조적인 그런 조건, 여건, 또 사회적인 문제를 다뤄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2016년 공화당 당원으로 활동한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비판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입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2018년부터는 친 트럼프로 돌아섰습니다. 장남
트럼프의 장남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불법 이민 차단이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그 국내외 정책에서 결을 같이 해온 의회 내 친핵심 트럼프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물망에 올랐던 인사들이 적지 않은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택한 트럼프의 남자, 이 벤스 상원의원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부통령은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유고시에 권력 서열 승계 1위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표심에도 상당한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벤스를 지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세론을 굳히겠다 이런 전략적인 포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러닝메이트는 대선 후보의 어떤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중도층에 있는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 또 상대 당의 어떤 대통령이나 부통령의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자질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피격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현 부통령인 이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이고 또 유색인종이니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의 어떤 부통령 후보를 고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흑인인 그 짐 스콧 상원 의원이나 예. 아니면 쿠박의 이민자 출신이죠. 루비오 상원 의원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벤스를 지명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대선 경합주인 아까 말씀드린 러스트벨트 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하이오주 출신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승기를 굳히겠다 이런 예.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중도 인물을 선택한 게 아니고 이 벤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아바타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강력히 지지하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벤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건 어떻게 보면 이틀 전에 벌어진 피격 사건과 또 바이든 대통령 지금 고령 논란으로 여러 가지 사퇴 압박도 받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의 내용 속에서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건의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때마침 이런 가운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거대에 뭔가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재판 결과가 또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 유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밀 문서 유출 혐의 사건 말고도 성추문 입막음 사건 등 모두 4건의 형사 재판을 지금 받고 있었는데 예. 법률 전문가들은 그 4건 가운데서도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정치 생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재판 가장- 결과가 예.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법원에서 이 사건을 기각한 아. 겁니다. 이유는 이 사건을 기소한 특별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했는데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사건의 혐의 자체는 판단도 하지 않았어요. 판단이 안 됐습니까? 네, 판단 자체도 하기도 전에 일단 절차상의 문제부터 있다라고 보고 사건 자체를 기각한 거거든요. 예. 이 담당 판사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임명한 그 판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달 초 연방 대법원에서 면책 특권을 인정해 줬는데 또 법정에서 또 하나의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야말로 대권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더 확실하게 열렸다고 열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경호 실패 논란, 사실 총격 사건 이후 계속해서 지금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가장 큰 논쟁을 불러온 게 아무래도 상황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이 사건에 전에 있었던 네. 관역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 이 관역 발언, 논란이 됐던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할 때다라는 예. 이 자신의 발언이 실수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It was a mistake to use the word. I didn't say crosshairs. I meant bullseye. I meant focus on him. Focus on what he's doing. Focus on his policies. Focus on the number of lies he told in the debate. 네.
지난달 TV 토론 이후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하차하자, 지금이라도 하차하자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런 하차 압박을 받던 와중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거죠. 공격할 것은 자신이 아니고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했던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 이후에 이 발언이 오히려 트럼프의 암살 시도를 유발했다는 그런 공화당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되면서 예. 논란이 커진 거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은 실수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토론 중에 한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생각해 보라면서 선동적인 발언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트럼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번 총격 사건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아직 아무도 모른다.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라.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화당 전당대회는 사실상의 트럼프 대관식처럼 대관식이다. 예. 굉장히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지난달 대선 TV 토론 이후에 굉장히 침울한 상황이고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총격 사건까지 벌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는 두고 봐야 된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고령 논란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은 트럼프보다 겨우 3살 많다. 근데 난 아직 인지력 너무 좋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후보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 이제 뭐 끝까지 대선이 끝난 건 아니니까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암살을 시도한 이 총격범에 대한 이 수사 속보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총격범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그런데 이 총격범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범행 전날 사격 연습을 했고 범행 당일에 총탄을 산 것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예.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총격범이죠. 숨진 토머스 매슈 크룩스가 범행 전날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사격장을 찾아서 소총 사격 연습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격장 규모가 한 183cm 정도라고 하거든요. 실제 이 183m. 3m, 예, 네, 예. 183m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크룩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벌어졌던 그 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유세장 또 밖에는 그 크룩스가 범행 당일 아침에는 동네 그 총기점 또 공구 판매점에 들러서 각각 탄약 50발과 사다리 등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물품들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또 유세장 밖에 이제 차량을 주차해 놨는데 이 차량 트렁크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고 또 이제 멀리서 폭발을 시킬 수 있는 장치죠. 원격 기폭 장치를 직접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예. 수사기관은 아마도 크룩스가 이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원격으로 폭발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룩스의 범행 전 48시간 행적은 지금 이렇게 쭉 찾아보고 있는데 네. 아직 뚜렷한 범행 동기는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추측할 만한 그런 단서가 나타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크룩스가 범행 때까지 한 이틀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총기 리뷰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이 유튜버의 공식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걸 통해서 총기 애호가였던 정황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예. 자,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일정에 참석해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